2000년 8월 강원도 동해시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에서 한 쌍의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용 하이힐과 남성용 운동화,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디지털 카메라 하나. 하지만 정작 이 물건들의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미해결 사건 중 가장 기묘한 반전을 가진 동해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타임 미스터리에서는 10년 만에 발견된 카메라 속 사진 한 장이 모든 추론을 뒤바꾼 이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씨 26세와 박은영 씨 24세는 2달 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은영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죠. 8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경 이들 부부는 뒤늦은 신혼여행을 위해 서울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민수 씨가 운전하는 흰색 현대 소나타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오후 2시 15분경 강릉 휴게소에서 주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5분경 부부는 동해시 묵호항 근처의 한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펜션 사장의 증언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으며, 다만 민수 씨가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경 두 사람은 펜션을 나서 인근 해안도로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확인된 행적입니다. 8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펜션 사장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부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두드려봐도 응답이 없었고, 마스터키로 열어본 객실에는 집만 그대로 있을 뿐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 펜션 사장은 동해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 30분경 해안도로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를 잇는 해안도로 7번 국도 상해 한 전망대에서 흰색 현대 소나타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차 열쇠는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차량에서 약 50m 떨어진 해안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하이힐 한 켤레, 민수 씨의 것으로 보이는 흰색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삼성 디지캠 하나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상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경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나섰고, 인근 해안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양가 부모님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 김철호 씨는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며 단순한 투신이 아닐 것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영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 역시 딸이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오열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기한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발이 너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정돈될 수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디지털 카메라가 함께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투신을 결심했다면 굳이 카메라까지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8월 15일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동원되어 해안선 곳곳을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언론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신혼부부 동반 투신 추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강력한 반박과 함께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한일간지는 정렬된 신발의 미스터리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기이한 점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과 수사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제3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강도나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요구나 협박 전화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추론은 계획된 실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 역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부부의 통장에서는 특별한 현금 인출 내역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12일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이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우선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를 분석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총 47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서울에서의 일상생활과 결혼식 사진들이었습니다. 동해 여행과 관련된 사진은 단 3장뿐이었습니다. 펜션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1장,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찍은 풍경사진 2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촬영 시각은 8월 12일 저녁 7시 23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민수 씨와 은영 씨 모두 평범한 생활을 해왔고 특별한 문제나 갈등 상황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봐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상 수색은 2주간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할 때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결정적인 단서도 없었습니다. 10월 경찰은 이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부모는 매년 8월 12일이면 동해시를 찾아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은영 씨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1년, 200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었습니다. 2005년 민수 씨와 은영 씨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은영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 씨의 부모와 은영 씨의 아버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0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몇 개의 기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끔 언급되는 정도였죠.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잊고 있을 때 진실은 우연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동해시 인근 산간 지역에서 산나무를 채취하던 이모 씨 67세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의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외관은 녹이 슬고 부식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온전했습니다. 이 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갔고
아들에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9월 20일 카메라가 수리되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씨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실종된 신혼부부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즉시 동해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결과 이 카메라는 분명히 2000년에 실종된 부부의 것과는 다른 카메라였습니다. 모델도 다르고 일련 번호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카메라 안에 저장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총 15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모두 2000년 8월 12일 저녁에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촬영 시각은 19시 45분, 마지막 사진은 21시 12분에 촬영되었습니다.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19시 45분에는 해안도로의 전망대에서 민수 씨와 은영 씨가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진까지는 일반적인 관광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다 풍경, 석양, 그리고 두 사람의 기념 사진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20시 17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 씨와 은영 씨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부부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에서는 네 사람이 모두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 은영 씨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11번째 사진까지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사진들이 흔들리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찍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2번째 사진이었습니다. 20시 51분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민수 씨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흔들려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번째 사진은 20시 58분, 은영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자세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14번째 사진 21시 5분에는 바닥에 흩어진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경찰이 발견했던 그 신발들이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사진 21시 12분은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남성이 무언가를 바다로 밀어내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25일 동해경찰서는 이 사건의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진 속 인물들을 식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포토 아이디를 통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된 장소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해안도로에서 약 15km 떨어진 산간 지역이었는데 범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1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2010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형이 변화하면서 바위 틈에 끼어 있던 카메라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2000년 당시 동해 지역에서 활동했던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2010년 10월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최모 씨 34세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는 2000년 당시 동해 지역에서 다양한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에 체포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 씨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00년 8월 12일 저녁
그는 동료 박모 씨와 함께 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신혼부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행각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지갑을 빼앗으려고 접근했는데 민수 씨가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실수로 민수 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이를 본 은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박모 씨가 은영 씨를 밀쳐 바다로 떨어뜨렸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신발들을 정렬해 놓고 부부가 가져온 카메라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져온 카메라는 그대로 두고 갔다가 며칠 후 찾으러 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후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카메라를 회수하지 못하고 산간 지역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공범 박모 씨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200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010년 11월 최 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한 명의 공범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 씨는 일관되게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속 사진들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에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 김철호 씨는 아들이 투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은영 씨의 아버지 박종철 씨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언론과 주변 사람들이 신혼부부의 동반 투신으로 추측했던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10년 동안 그런 오해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심 재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 행각 중에 2명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징역 2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최종적으로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민수 씨와 은영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 씨의 진술에도 일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상황과 진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최 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여름, 가족들은 동해시 해안에 작은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민수, 은영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소박한 비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초기 수사의 한계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과학수사기법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더 세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언론의 추측 보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동반 투신으로 추정 보도했던 것이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0년 만에 우연히 발견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바꿨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2024년 현재 사건 발생으로부터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모범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위장인지 알 수 없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최 씨는 2037년에야 출소 예정입니다. 현재 50세인 그는 출소 시에는 63세가 됩니다. 교도소에서 목공예와 원예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통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 씨와 은영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매년 8월 12일이면 동해 씨를 찾습니다. 24년째 이어오고 있는 추모의식입니다. 위령비 앞에서 간소한 차례를 지내고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 김정순 씨는 올해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매일 밤 꿈에서 민수를 만난다며 언젠가는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영 씨의 오빠 박성호 씨는 현재 동해시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곳에 정착한 그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본 바다를 매일 보고 싶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은영 씨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해안도로 전망대는 2019년 안전시설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높은 안전 펜스가 설치되었고 야간 조명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CCTV도 3대가 추가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해시청 관계자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미해결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동해 신혼부부 사건도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10년 후 발견된 카메라라는 극적 요소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건의 오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수 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는 친구의 죽음이 흥미거리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해경찰서에는 여전히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있습니다. 김대호 경감은 2010년 카메라 발견 당시부터 이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동해시 해안에서 오래된 뼈 조각이 발견되어 한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동물의 뼈로 판명되면서 가족들의 기대는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 김철호 씨는 작년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을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며 그것이 남은 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영 씨의 아버지 박종철 씨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그는 딸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수 씨의 부모만이 이 사건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해시 해안도로의 그 전망대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여전히 찾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펜션은 201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장은 그 일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우발적 범죄가 어떻게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단순한 강도 행각이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과정에서의 실수들입니다. 범인들이 현장을 조작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정말로 투신이었다면 신발이 그렇게 정렬되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대 기술의 역할입니다. 2000년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그리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범인들이 가져온 카메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해류와 수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동해의 경우 깊은 수심과 복잡한 해류로 인해 시신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사건들 중에서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재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실종된 관광객의 카메라가 몇 년 후 발견되어 범인이 검거된 경우였습니다. 동해 사건의 영향으로 경찰들도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세심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손상된 디지털 기기에서도 중요한 증거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현재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해안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 GPS 추적을 통해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2000년에는 손상된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훨씬 정교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증거인멸 방법도 더 정교해졌고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2020년 사건 20주년을 맞아 민수 씨의 아버지 김철호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범인이 처벌받은 것도 다행입니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가족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1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사건 수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실종 사건 발생 시 단순 실종과 범죄 관련 실종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수사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 관광지의 안전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늘리고 CCTV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커플들이 자주 찾는 전망대나 해안도로에는 비상벨도 설치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실종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10년 후에 발견된 카메라입니다. 만약 이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을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나물을 채취하던 할아버지가 바위 틈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카메라가 기적적으로 작동한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없었다면 민수 씨와 은영 씨는 영원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부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평생 그 오해를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하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10년 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어떤 사과로도 충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범죄의 참혹함이나 가족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의 카메라가,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추론과 가정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입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신혼부부의 동반 투신으로 추정했습니다. 언론도 일부 수사기관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내리는 성급한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기술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기술 환경이었다면 이 사건은 훨씬 빨리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인들이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가 결정적 증거가 된 것처럼 기술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힘입니다. 24년 동안 민수 씨와 은영 씨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포기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연히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산나물을 캐던 할아버지가 바위 틈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것, 그 카메라가 10년 동안 산속에서 보존된 것, 그리고 기적적으로 작동한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민수 씨와 은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이야기이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가족을 잃고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희망 말입니다. 24년 전 강원도 동해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은영 씨는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있고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카메라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47장의 사진 중 단 15장이 담고 있던 진실이 수많은 추측과 가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가진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 씨와 은영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타임 미스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